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7월 7일 수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증시 연휴를 마치고 돌아와서 살짝 쉬었습니다.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 절반 이상을 아래 꼬리를 달면서 매수세는 확인해 줬다. 34,200만 유지해주면 된다. 자, 나스닥의 경우는 그냥 쉬었습니다. 횡보하면서 소폭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으로 마감, 그리고 차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 양호하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중요한데,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전일 코로나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전일 초저녁까지 1000명을 돌파했으니 오늘 같은 경우는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증시가 지지선 근처에 있어서 급락이 나오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고 추세를 잘 만들어가고 있으니 생각보다 양호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조금은 쉬었다가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피는 3,300포인트 돌파 시도를 다시 한번 하면서 사상체육과 다시 앞두고 있고, 코스닥의 경우도 이제 1000포인트 돌파해서 추세를 잘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닥은 강보합, 코스피는 소폭 약세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래도 잘 버텨준 경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수급 동향에서는 외국인들이 오늘 같은 날 이제 뭐 매수를 할 리가 없죠. 기관에서 이렇게 뭐 팔아대는데 외국인들이 굳이 뭐 매수할 이유는 없는 날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1,700억 어마어마한 규모로 매수를 했다라는 거, 이 부분은 특이 동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코스닥 수급이 외국인 쪽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투신, 사모펀드, 보험까지도 뒷받침해 주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 연기금만 열심히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은 오늘 만 계약 정도 매도를 보였고, 옵션은 여전히 뭐 콜옵션 쪽이 우세를 보이면서 옵션 동향은 아직도 상방향. 이번 달 만기가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니 일주일밖에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방을 늘린다거나 하지 않고 상승 포지션은 여전히 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소폭이지만 늘리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급락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제 선물 쪽으로 해서 약간의 리스크 관리 정도만 해주고, 옵션 동향, 다음 주에 마감되는 옵션 동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다. 특이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옵션이 먼저 마감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옵션을 하방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다. 거기에 코스닥을 매수하고 있다. 외국인들은 이번에 강력한 조치가 시행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벌써 전일 1212명이었는데 오늘도 초저녁까지 1000명 돌파, 그리고 이제 현행 체제가 이제 14일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연기한다라고 했는데 일주일 추가적으로 연기가 됐고, 그리고 만약에 3일 안에 2, 3일이라고 했는데 3일 안에 잡히지 않으면은 가장 강력한 단계 4단계까지도 검토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되는 게, 당분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는 건강, 특히 수도권, 지방은 괜찮아요. 서울 수도권 쪽이 인구 밀집 지역이라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 만약에 4단계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그리고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됩니다. 3인 이상 집합이 제한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은 외출 금지고, 모든 수업은 다 온라인으로 전면 수업이 전환되고, 그리고 종교시설도 뭐 예배나 이런 거 일절 금지, 그리고 이제 집회 같은 부분도, 집회는 사실 기존에도 좀 금지를 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분들 집회하시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 뭐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럴 때는 그래도 좀 자제를, 집회를 해도 좀 온라인 집회를 한다던가 하시면은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감성주점이나 뭐 클럽 뭐 이런 부분은 당연한 거고,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도 뭐 당연합니다. 자, 제한되는 게 자연스럽고, 결혼식 같은 경우도 친족만 참석할 수 있을 정도로 강화되는데 그런 상황이 오진 않아야겠습니다. 그래도 뭐 오늘까지는 보면은 뭐 어제와 별 다를 거 없고, 오히려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 보고, 검역 당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검사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뭐 지금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한동안은 이제 뭐 검사할 때
가면 바로바로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줄이 어마어마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뭐 1시간씩 줄 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그 줄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상자분들께서 이제 얼른 가서 받으시고 모두 다 받으시고 빠르게 만약에 조치를 받으신 다음에 이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우리가 여름 휴가를 여러분들께서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다. 영국 같은 경우에 5만 명 이상이 확진자가 발생해도 봉쇄를 해제할 정도로 외국에서는 이제는 그렇게 뭐 크게 우려하지 않는 국가들, 독일 같은 경우도 어제 여행 제한 부분을 이제 완화시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외국에서는 이제는 백신도 꽤나 보급됐고 기존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상을 미리 찍어서 올려드렸으니 삼성전자 영상 따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세하게 세부사항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영상을 따로 체크하시고 LG전자도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MC사업부 철수로 그렇게 약간의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이 부분은 이제 3분기부터는 더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G전자는 전장, 배터리 사업부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쪽, OLED 이 부분으로 해서 굉장히 앞으로 점점 유망해지고 가전 부분도 확실하게 이 시그니처 브랜드가 프리미엄 브랜드로 해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추후 성장 동력은 마련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LG전자도 기존에 올려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언택트 관련주를 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플랫폼 쪽으로 온라인 모바일 쪽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카카오와 네이버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도 영상은 올려드렸으나 대응 방법만 간단히 보면 15만에서 16만 5천 원 사이에 갇혀 있는 게 낫다. 지금은 조금 쉬어야 된다. 여기서 만약에 추가 상승이 빠르게 나오게 되면은 삼성전자처럼 1월 달에 삼성전자 슈팅 나온 것처럼 카카오가 슈팅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쉬어야 된다. 지금 잘 쉬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쉬어야지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휴식을 조금 더 취하고 그리고 나서 움직이는 게 유리하다. 만약 이번에 언택트 관련 쪽으로 해가지고 바로 돌파해서 19만 20만 원을 간다. 잘못해서 빠르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보유하신 분들 좋을 수는 있겠지만 한 차례는 빠져나왔다가 추후 재진입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카카오가 지금 현재 개인 투자분들 수급이 워낙 좋아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다 빠져나갔지만 개인 투자분들 수급이 워낙 좋아서 그 수급으로 이제 밀려 들어오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점에 다다르고 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후에는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뭐 끝났다가 아니라 휴식 구간이 지금은 조금만 쉬면 되는데 그 슈팅이 나오면은 좀 오래 쉬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보시면은 굉장히 오래 쉬었습니다. 올해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큰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각도를 갑자기 가파르게 세우고 휴식 구간 없이 다시 한번 각도를 추가로 세우면서 슈팅 구간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쉬었는데 카카오도 휴식 구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뭐 강력한 하락이라기보다는 휴식을 조금은 취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달리기 할 때도 전력 질주로 1km를 달렸다. 달리는 것도 힘들지만 그 정도 달리면 선수가 아닌 이상 이제 심호흡도 해야 되고 다리도 풀어줘야 마사지도 해주고 해야 휴식 구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달릴 수 있는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고 꾸준하게 추세를 그리면서 올라가면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추세보다 가파른 상승이 나오고 카카오도 보시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추세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가 각도를 올려 세웠는데 여기서 한 차례 더 올려 세운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처럼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주의하시고 그런 측면에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부담이 좀 덜하다. 상반기에 휴식을 취했고 그리고 쿠팡이 미증시 상장하고 하면서 네이버의 이제 가치도 올라가고 카카오가 플랫폼 기업으로 다시 한번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네이버의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플랫폼 관련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칼럼을 기고해서 내일 팩트경제신문에 올라오게 되니 이 기관 칼럼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는 이제는 상승이 나와도 됩니다. 쉬었기 때문에. 근데 카카오가 조금 쉴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에 상승이 나와도 단기적으로 제한적인 상승 후에 다시 한번 조금 쉰다라고 하면 카카오도 다시 한번 뭐 올라갈 수 있는데 과도하게 상승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젠
뭐 진단 키트 하면 뭐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시젠 같은 경우 오늘 뭐 13% 이상 급등하면서 거의 14% 가까이 급등하면서 뭐 자연스러운 모습 보였고 8만 원 구간에 이제 지지력 테스트 잘 받고 올라오고 있으네. 이러면은 10만 원이 목표가 됩니다. 다음 목표치는 8만 원은 이탈하면 안 되고 다음 목표치는 10만 원이다. 10만 원 돌파 시에만 12만 원까지 보시고 돌파 후에 10만 원 이탈하면은 미련 없이 정리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슈마시스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데 슈마시스 같은 경우 이 19만원에서 19,000원에서 2만원 사이 저항을 두들기고 돌파 실패한 후에 숨고르기 한 뒤 다시 한번 이슈를 받아서 2만원을 넘어오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2만원을 유지해준다라고 하면 23,000원 정도까지 1차, 2차는 뭐 26,000원 중반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젠텍 같은 경우 21,000원을 돌파한 후에 숨고르기 구간, 그래서 지지력 테스트까지 받고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음 목표치는 27,000원이고 그 다음은 이제 3만원대가 됩니다. 그래서 뭐 휴마시스나 수젠텍 같은 경우가 뭐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항을 두들길 때 매수 강도를 잘 보시면 됩니다. 빠르게 잘 올라간다라고 하면 보유하시면 되는데 저항 돌파 후에 재차 이탈한다. 그 경우에는 한 차례 수익 실현하거나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자, 알서포트 어제 뭐 원격 진료부터 시작해가지고 원격 진료나 이런 재택근무 관련주 그리고 교육 관련주 어제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10,000원을 넘어갈 것 같다. 그리고 10,000원을 넘어간 다음에 이번이 기회가 된다. 기존에 작년에 워낙 큰 상승을 이룩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휴식을 취했고 한 차례 돌파 실패 그리고 다시 한번 휴식한다. 이번에 기회를 잡았다. 알서포트 보유하신 분들 그리고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 이번이 기회다. 이번 상승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잘 챙기고 나오시면 된다. 중장기적으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추세적으로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급등 종목은 단기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추세 종목은 단기로 급등한 다음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 그때 다시 추세를 매매를 하시고 지금은 추세가 아닌 중장기가 아닌 단기적으로 볼 타이밍이다라고 어제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알서포트, 뭐 ESC, 뭐 링네트 같은 이런 재택근무 관련주 그리고 YBM넷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8,500원 구간에서 이제 지지력 테스트 잘 받으면서 올라왔는데 오늘 10,000원 돌파했습니다. 10,000원 잘 유지해주면 되고 이 뭐 YBM넷이나 메가MD 그리고 뭐 아이스크림 에듀 뭐 비상교육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교육 관련주 같은 경우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은 가장 수혜를 보는 섹터 중 하나다라는 거 뭐 참고 정도 하시고 그리고 교육 관련주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고 나서 또 이제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급등 나오고 나서 또 단기적으로 급락도 잘 나옵니다. 그러니 말씀드렸던 이런 지지력 테스트 받는 구간에서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최소한 절반 매도든 비중 축소 혹은 전량 매도로 해서 수익 실현 한 번씩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제 관련주들도 뭐 어제도 말씀드렸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언택트 관련 중에서 좋은데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대장이다. 6만원 저항 한 차례 돌파 실패하고 휴식 취하다가 이제 다시 반등 타이밍에 코로나 이슈가 터지면서 올라왔습니다. 6만원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추가적인 상승 노리면 되고 6만원만 유지해주면 된다라는 거. 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날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뭐 코인 관련해서 급락이 나왔는데 급락이 나온 만큼 이번에 이슈 받아서 8% 상승을 보였습니다. 아직 7,500원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7,500원 회복 못하면은 굳이 매매하고 싶지는 않은 종목입니다. 7,500원 회복한다라고 하면은 다음 9,500원까지만 노리고도 뭐 볼만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대장이고 모바일 쪽을 보신다면 다날 쪽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KG그룹 같은 경우 KG인시스나 뭐 KG모빌리언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참고할 수 있고 뭐 K사인 같은 경우도 뭐 참고할 정도는 됩니다. 자, 그리고 골판지나 포장지, 대형 포장 같은 경우가 대장이다라고 기존에도 말씀드렸고 충분히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번에 모멘텀을 받아서 올라왔고 뭐 영풍 재질을 비롯해서 재질 관련주들, 골판지 재질 관련주들 좋은 모습 보이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패키지는 제가 경제 테마주 말씀드리면서도 이제 뭐 무료식 포장이나 이런 포장 쪽으로 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뭐 한국 수출 포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국 패키지 같은 경우는 또 6,000원 이 구간을 돌파해서 최근에 지지력 테스트를 받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정시 테마주가 됐건 이런 코로나 테마가 언택트 관련주가 됐건 이제
관련주로 좀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바로 뭐 멋진 모습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잘 살펴보시면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어제 원격 진료도 간단히 언급만 해드렸었는데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 기존에 많이 말씀드렸어요. 네 종목이 기본이다.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인성정보, 인피니스트 헬스케어 이 네 종목이 기본이고 그 외에 추가적인 종목들 같이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비트컴퓨터를 대장으로 해서 필두로 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21선 공방 벌이다가 다시 12,500원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500원은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 내일도 갭상승해서 출발한다라고 하면 굳이 따라붙는 거는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2,000원을 돌파했다라고 하면 그때 보시고, 잘못해서 12,500원에 이 구간에서 저항받고 밀린다라고 하면 고점 매수가 될 수 있으니 갭상승하면은 조금은 쉬었다가 쉬는 구간에 다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콜드체인 관련주, 콜드체인 관련주는 뭐 일신바이오, 대한과학, 뭐 태경케미칼 같은 종목 대표적이다 말씀드렸는데 이번 달에 우리나라에 이제 화이자 모더나 중심으로 이제 백신이 뭐 1,000만 회분이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콜드체인 관련주를 당연히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주들도 함께 보시면은 됩니다. 여기에 뭐 그 후에는 이제 폐기물 관련주나 여러 가지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외에 뭐 치료제든 백신이든 임상 1상 진행한다, 아니면은 계획 중이다, 뭐 2상 진행한다, 계획 중이다라고 하는 이런 계획 중인 종목들, 그리고 초기 단계에 있는 종목들, 기대감 가지고 많이 올라올 수 있는데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종목들 단기만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뭐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경구용으로 해서 이제 많은 기대를 모았으나 전일 어떻게 됐습니까? 임상 뭐 3상도 뭐 진행할 수 있는데 이제 임상 2상에서 이렇게 유의미한 통계적 수치를 확보하지 못해서 바로 하한가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기대감만으로 오르는 것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이제 너무 큰 기대감을 갖기는 쉽지 않다. 그만큼 셀트리온의 이 레키노아주가 대단한 거다라고 다시 한번 뭐 짚어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일 여행 소비주들 뭐 이런 쪽은 뭐 모두 투어나 이런 쪽이 오르면서 이제 좀 아이러니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독일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여행 부분을 좀 완화하고, 그리고 영국도 뭐 확진자가 5만 명이 넘어도 그냥 봉쇄 조치를 해제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행 관련주들이 좀 올랐지만 오늘은 아닐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상승이 제한되거나 뭐 하락이 나와도 그 여러분들이 서운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컨택 관련주, 여행 관련주 이런 쪽, 그리고 뭐 면세점 관련주라던가 뭐 카지노 등등 놀이문화나 이런 직접 우리가 컨택 관련주 쪽 같은 경우는 조금은 쉬엄쉬엄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적극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지켜보시고 확진자가 조금 줄어들기 시작한다라고 할 때, 좀 이제는 이제 추가 확진자가 확산보다는 이제 제한되기 시작한다라고 할 때 그때까지 좀 쉬게 놔두고 휴식을 취한 다음에 매수를 하시면 아마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는 굉장히 뭐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 중장기적으로도 그동안 쉬었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자신 있게 이 부분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오늘 뭐 특이 동향으로는 첨보 같은 경우 이제 2차전지 전해질 제조 공장에다가 5천억 이상을 투자한다라고 하면서 연매출 1조를 노리고 글로벌 전해질 기업 중에 1위를 목표로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만 원조차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20만 원 유지해주면 뭐 추가적인 상승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여기에 이제 K 배터리 전략, 그리고 이제 스텔란티스의 경우도 이제 그 삼성 SDI랑 이제 미국 공장 뭐 양자 협상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 기존에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확산되고 하면서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1, 2, 3위 업체가 모두 이제 한국 배터리 기업 3대 업체 3대 배터리 업체에 하나씩 합작법인을 세울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이건 아직까지는 확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스텔란티스랑 이제 삼성 SDI랑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더 보시면 되고, 양자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세부 내용 조율 중이다라는 얘기는 이미 뭐 기존에 저희가 진작부터 지난달부터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LG에너지 솔루션이랑 뭐 SK이노베이션도 아직까지 뭐 포기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협상은 삼성 SDI랑 먼저 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뭐 2차 전지 관련 쪽도 이제 좀 함께 볼 수는 있다. 하지만 뭐 지난번에 K 반도체 벨트 나왔던 것처럼
이제 뭐 세제 혜택이나 일부 혜택은 있지만 너무 큰 기대감을 갖는 것보다는 제한적인 기대감, 그리고 꾸준하게 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성장성의 기대감, 그리고 현재 실적 나오는 부분까지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종목별로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기회의 시장이다, 이렇게 확진자가 이번에 나오면서 또 지연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에 너무 많은 눌림을 받았습니다. 해외랑 다르게 해외가 성장주들이 눌려 있다가 국채 매입 이슈가 있었다.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 이슈가 있었다. 그래서 국채 매입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이슈가 나왔고 조정을 받았다. 그 후에 대부분의 기술주들이 반등이 나왔는데, 글로벌 기술주 중에서 특이하게 우리나라만 이 반등 없이 하락한 다음에 반등 약하게 나고 다시 한번 눌렸습니다. 이 흐름이 기관의 수급 동향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는 5월 달쯤에 꿈틀꿈틀 대고 있었는데 인플레이션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눌려있고 제자리를 찾아갈 종목들이 가지 못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반기에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00포인트를 돌파하면 진짜 시장이 열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500포인트 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000포인트는 2배가 올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감은 안 나시겠지만 2021년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는 1000포인트 위에서 움직이는 거 여러분들도 눈으로 확인하시고 숫자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닥 지금 현재 상승 각도만 보더라도 이 추세가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다. 중간중간에 휴식은 당연히 취하겠지만 코스닥에 대해서 믿고 가시면 되고, 외국인의 수급 또한 함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이라고 해서 뭐 위험 투자다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장주들은 코스닥에 많이 몰려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뉴욕 증시가 이제 기존의 뭐 우리나라식으로 하면은 기존 산업 동향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하면, 나스닥은 기술주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뭐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애플이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뭐 아마존이랑 다 나스닥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이제 조금 다르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외국인들 수급 동향이랑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하반기에는 좋은 수익을 올리면서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만약 혼자 하기에 지금 시장이 너무 버겁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쪽에 문의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고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